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언제 어디서 보셨는지, 그리고 혼자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샤먼의 피해 의식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매화나무가 가장 붉게 숨쉬는 시간이었다. 눈이 채 떠지기도 전에 코끝을 찌르는 쇠 냄새가 나를 깨웠다. 피었다. 분명 꿈이었지만 혀끝에 남은 짠맛은 현실처럼 선명했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눌러앉아 있었고 오래된 기와지붕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매화는 아직 피지 않았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꽃잎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서울에서 내려온 기록연구원이었다. 문화재청의 의뢰로 남부 상골 마을의 무속 문서를 정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름 없는 작은 마을, 지도에도 점처럼 찍히지 않는 곳. 사람들은 그곳을 매화비처사의 땅이라 불렀다. 비처사, 감춰진 제사라는 뜻이었다. 마을 입구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꽃은 없었지만 나무 껍질 틈새마다 검붉은 자국이 스며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붓으로 칠한 것처럼. 차에서 내리자 노인이 하나 다가왔다. 허리가 활처럼 굽은 채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문서 손대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매화나무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가 이상했다. 흙길인데도 물을 밟는 소리처럼 질척거렸다. 마을 회관 겸 숙소는 오래된 한옥이었다. 기둥에는 무당들이 쓰던 부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문지방 아래에는 검은 실이 묻혀 있었다. 마을 이장이 설명했다. 외지 사람은 처음입니다. 여긴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날 밤 나는 가져온 상자를 열었다.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기록된 무가 필사본, 제문, 굿 절차가 뒤섞여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종이는 두꺼웠고 글씨는 다른 문서보다 훨씬 눌러쓴 듯 깊었다. 매화비처사 혈레이. 내용은 간단했지만 섬뜩했다. 매화가 피기 전 피로 꽃을 대신해야 한다는 문장. 재물은 짐승이 아닌 사람, 그것도 제사를 집전하는 무당의 혈육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유는 없었다. 다만 마지막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피가 식으면 매화는 다시 핀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종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분명 혼자였다. 거울을 보자 내 어깨 뒤에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사람의 형태였지만 얼굴이 없었다. 눈을 깜빡이자 사라졌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울렸다. 그날 이후 마을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낮에는 평범한 농촌이었지만 해가 기울면 집집마다 문을 굳게 닫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밤이면 어디선가 북소리가 났다. 규칙적이지 않고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이틀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흰 소복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칼날에는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나와 똑같았다. 내가 대신 와줬구나.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잉크처럼 번진 피였다. 문서의 글씨와 같은 색이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매화비처사에 대해 물었다. 모두 말을 아꼈다. 다만 한 할머니가 조용히 속삭였다. 무당 하나가 있었어. 아주 오래전 매화를 피우지 못했지. 그녀는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 집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냄새는 나무 타는 냄새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였다. 세 번째 밤 문서 중 한 장이 사라졌다. 분명 혈례 절차가 적힌 마지막 장이었다. 대신 내 방 바닥에 낡은 북이 놓여 있었다. 손대지 않았는데도 북가죽이 미세하게 울렸다. 쿵! 쿵! 북소리는 내 심장 박동과 점점 맞아떨어졌다. 거울을 보자 이번에는 분명히 보였다. 내 뒤에 서 있는 여인. 얼굴은 여전히 나였지만 눈동자가 검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 혈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문서를 다시 읽었다. 매화비처사는 단 한 번도 완전히 끝난 적이 없었다. 기록마다 제사가 중단되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무당이 마지막 피를 바치기 전에 사라졌다는 것.
그 무당의 이름은 매화였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의 여백에 누군가 최근에 덧붙인 문장이 있었다.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은 듯했다. 다음 제관은 이미 도착했다. 그날 밤 마을의 매화나무에서 처음으로 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꽃은 없었지만 분명 떨어지고 있었다. 붉은 꽃잎이 없는 매화, 피로 이루어진 꽃.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기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나 자신이 이미 제사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북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멀리서가 아니라 내 가슴 안에서였다. 북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늑골 안쪽에서 둔탁하게 울렸고 내 호흡이 곧 박자가 되었다. 나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매화나무는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그 아래 흙은 젖어 있었다. 비가 온 적은 없었다. 그 젖음은 피처럼 점성이 있었다. 발밑에서 작은 종이 밟혔다. 부적이었다. 글씨는 무너져 있었고 붉은 획이 흘러내린 듯 번져 있었다. 무당이 쓰던 글씨체였다. 부적을 집어드는 순간 손끝이 저렸다. 종이에서 체온이 느껴졌다. 살아있는 것처럼. 돌아가. 어디선가 들린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말은 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매화나무를 바라봤다. 나무 껍질에 붉은 자국들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맥박처럼.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사람들의 기척이 없었다. 이장집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생활의 흔적만 그대로 남아있었다. 밥상 위에 굳어버린 국, 반쯤 꺼진 향. 마을 어귀에서 처음 만났던 노인을 다시 봤다. 그는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알 수 있었다.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작은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칼로 그은 자국처럼 깊고 선명했다. 그때 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무표정. 눈동자가 유리처럼 탁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제관이 오셨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땅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 피에 젖은 흙이었다. 그들은 나를 마을 뒤편의 오래된 제단으로 데려갔다. 숲속에 숨겨진 돌제단이었다. 이끼로 덮여 있었지만 중앙의 홈은 깨끗했다. 사람의 몸이 정확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제단 옆에는 녹슨 칼과 북, 그리고 매화 문양이 새겨진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릇 안에는 검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다. 아직 따뜻해 보였다. 매화는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마을 사람들은 산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바닥에 없었다. 바람이 불어도 옷자락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래전에 끝났어야 할 제사에 묶인 잔재들이었다. 제단 위에 서자 시야가 흐려졌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장면이 밀려들었다. 과거였다. 매화라는 이름의 무당. 그녀는 제사를 집전하다 마지막 순간에 멈췄다. 피를 바칠 대상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도망쳤고 제사는 실패했다. 마을은 그 대가로 서서히 죽어갔다. 그러나 죽음조차 끝이 아니었다. 매화는 산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혈내는 미완으로 남았다. 그녀의 피도 딸의 피도 받쳐지지 않았다. 제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재관을 불러들였다. 기록을 읽는 자, 진실을 들여다보는 자, 나였다. 너는 혈육이 아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동시에 다른 목소리였다. 그래서 가능해. 내 그림자가 제단 위에 비쳤다. 그러나 그것은 내 움직임을 따라오지 않았다. 그림자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여전히 나였지만 매화의 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실패했어. 너는 다를 수 있어. 칼이 내 손에 쥐어졌다. 차가웠다. 칼날의 매화 문양이 붉게 빛났다. 제단 아래에서 북이 울렸다. 점점 빨라졌다. 심장이 찢어질 듯 뛰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했다. 칼을 들어 제단이 아니라 매화나무를 향해 던졌다. 칼날이 나무에 꽂히자 비명이 울렸다. 나무 전체가 흔들렸다. 붉은 액체가 수액처럼 흘러내렸다.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몸이 연기처럼 흩어졌다. 숲이 흔들리고 북소리가 끊겼다. 잠시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그러나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매화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진짜 매화였다. 그러나 꽃잎은 모두 붉었다. 피로 물든 꽃, 나무 아래에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온전한 모습이었다. 매화였다.
제사는 끝났어.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손이 내 가슴에 닿았다. 차가운 손길, 심장이 멎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자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혼자였다. 마을은 사라지고 숲만 남아 있었다. 매화나무는 흔적도 없었다. 대신 내 손바닥에 작은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워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밤마다 북소리가 들렸다. 매화가 피는 계절이 되면 꿈속에서 누군가 나를 부른다. 기록을 정리하던 책상 위에 어느 날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다. 내가 쓴 글씨였다. 매화 비처사 혈례 부분 완료. 마지막 문장은 아직 비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언젠가 누군가 이 기록을 읽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북소리는 다시 울릴 것이다. 매화는 다시 피어날 것이고 제사는 또 다른 재관을 부를 것이다. 그날 이후로 시간의 감각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졌고 매화 문양이 새겨진 손바닥은 계절과 상관없이 미묘하게 따뜻했다. 종이에 펜을 대면 잉크가 아니라 붉은 기운이 스며 나왔다. 나는 쓰지 않으려 애썼다. 기록을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 믿었다. 하지만 밤마다 책장이 스스로 넘어갔고 빈 여백에 문장이 채워졌다. 내 손이 아니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다. 눈 밑에 그늘이 깊어졌고 웃을 때 입꼬리가 미세하게 늦게 따라왔다. 거울 속에 나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방 안에서는 북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아주 작게, 심장의 가장 안쪽에서. 나는 무당을 찾아갔다. 도시 외곽, 재개발에서 비켜난 골목의 마지막 집. 문 위에는 오래된 매듭과 말린 쑥이 걸려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들어오지 말라 했지. 그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말했다. 그러나 곧 한숨을 쉬고 빗장을 풀었다. 눈은 희고 흐렸지만 내 손바닥을 보는 순간 고개를 떨궜다. 이미 찍혔구나?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북을 놓고 향을 피웠다. 연기가 올라오자 방 안의 그림자들이 길어졌다. 비처사는 끝나지 않아. 끝났다고 믿게 만들 뿐이야. 그녀는 매화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아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스승이 그 마을에서 굿을 시도하다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도. 혈례는 피로만 완성되지 않아. 재관의 선택이 마지막이야. 이미 선택했어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네가 던진 칼은 연기를 끊었을 뿐 뿌리를 태우지 못했어. 뿌리는 기록이야. 읽는 자, 쓰는 자.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다시 제단에 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있었다. 얼굴이 없는 아이들. 그들은 내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매화가 피지 않는 노래, 피가 식지 않는 노래. 노래의 끝에서 아이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마지막 남은 아이가 내게 물었다. 언제 끝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매화가 나타났다. 그녀는 더 이상 원망의 얼굴이 아니었다. 지친 얼굴이었다. 나도 묶였어. 그녀는 나무가 아니라 문서에 묶여 있었다. 이름이 기록되는 한 제사는 반복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마지막 방법을 알려주었다. 기록을 완성하는 대신 기록을 닫는 방법. 마지막 문장은 거짓이어야 해. 꿈에서 깨어나자 책상 위 문서의 빈 여백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펜을 들자 손이 떨렸다. 북소리가 커졌다. 나는 숨을 고르고 문장을 썼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매화 비처사 혈례, 완전 종결. 이후 재관은 존재하지 않음. 잉크가 번지며 문장이 살아 움직였다. 손바닥의 문양이 뜨겁게 타올랐다. 비명이 내 안에서 울렸다. 북소리가 한순간 폭발하듯 울리고 갑자기 끊겼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며칠이 지났다. 북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나는 나와 같은 박자로 움직였다. 손바닥의 문양은 옅어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다시 기록을 하지 않았다. 문서들은 봉인해 깊은 서고에 넣었다. 그러나 첫 매화가 피는 날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문서? 어디 있어요? 통화가 끊겼다. 그날 밤 서고의 봉인 테이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서 맨 위에 새로운 여백이 생겨 있었다. 내가 쓰지 않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종결은 기록되지 않았다. 북소리는 다시 시작되었다. 아주 멀리서. 그러나 분명히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북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 이후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잠들면 반드시 꿈속에서 누군가 기록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얼굴은 매번 달랐지만 눈빛은 같았다.
문장을 삼키는 눈, 글자를 통해 숨 쉬는 눈이었다. 그들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현실의 공기가 얇아졌다. 서고에 들어갈 때마다 온도가 내려갔다. 봉인 테이프는 다시 붙어 있었지만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들려 있었다. 마치 안쪽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문서를 꺼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서고 바닥에는 매번 다른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맨발, 작고 가벼운 발자국들. 나는 그 무당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었다. 방 안에는 향 냄새 대신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손에는 찢어진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매와 문양이 반쯤 그려진 부적. 벽에는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있었다.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쓴 듯한 글씨였다. 기록은 죽지 않는다. 기록자를 바꿀 뿐.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도망칠 수 없다면 끝을 보겠다고. 서고의 문을 열고 문서를 모두 꺼냈다.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읽을수록 북소리가 가까워졌다. 페이지 사이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울음, 기도, 저주가 뒤엉켜 있었다. 마지막 문서에 다다랐을 때 방 안에 매화 향이 퍼졌다. 계절과 맞지 않는 향. 문서 위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매화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와 닮지 않았다. 오히려 나보다 오래된 얼굴이었다. 거짓 종결은 틈을 만들었어.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갈라졌다. 틈으로 들어오는 건 항상 다음 사람이야. 그럼 끝은 어떻게 나요?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읽는 자가 사라지면 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기록은 읽히는 순간 살아난다. 쓰는 자보다 읽는 자가 더 필요했다. 나는 문서를 불태우려 했다. 그러나 불은 붙지 않았다. 종이는 타지 않고 오히려 숨을 쉬듯 말렸다. 북소리가 바로 뒤에서 울렸다. 돌아보니 아이들이 서 있었다. 얼굴 없는 아이들. 그들은 책을 들고 있었다. 내가 쓴 글씨였다.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동시에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했다. 문서를 찢어 아이들 품에 안겼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목소리는 점점 변했다. 내가 아닌 누군가의 발음이 섞였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문장을 읽을 때마다 아이들이 사라졌다. 매화의 얼굴이 흐려졌다.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을 때 방 안이 하얗게 빛났다. 북소리는 완전히 멎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과로로 쓰러졌다고 말했다. 기억을 물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손바닥을 보았다. 매화 문양은 없었다. 피부는 깨끗했다. 며칠 후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얇은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는 비어 있었다. 첫 페이지에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 필체였다. 이 기록을 읽는 순간 재관은 너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북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창밖, 아직 피지 않은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고 있었다. 꽃은 없었지만 떨어지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